아끼던 제자, 마속을 제 손으로 베어야만 했던 그 참담한 심정. 하지만 제갈량은 마냥 슬픔에 잠겨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피눈물을 삼키고 군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그는 선왕제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다시 한번 북벌의 깃발을 높이 들었죠. 자, 과연 두 번째 출사표를 던진 우리 승상. 이번에야말로 위나라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1차 북벌의 실패가 워낙 뼈아팠기 때문에 제갈량은 정말 모든 걸 걸고 다시 위나라로 향했거든요. 하지만 그의 앞을 가로막은 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거대한 철벽이었습니다. 제갈량의 두 번째 북벌, 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이곳, 진창성이었습니다. 위나라 수도로 가는 길목을 떡하니 지키고 서 있는 최전방 요새. 한번 문을 걸어 잠그면 그 누구도 열 수 없다고 소문난 말 그대로 철옹성이었죠. 자, 여러분, 이 압도적인 병력 차이 좀 보세요. 한쪽은 천하를 호령하는 수십만 대군이고요. 다른 한쪽은 고작 수천 명의 병사로 덩그러니 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건 뭐 누가 봐도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닙니까? 승부는 이미 갈린 것 같았죠. 하지만 이 진창성을 지키는 장수, 학소는 절대로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갈량의 숙적, 사마이가 제갈량을 막을 사람은 이 사람뿐입니다 하면서 황제에게 직접 추천한 숨은 고수였던 봅니다. 당대 최고의 창인 제갈량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단단하고 예측 불가능한 방패를 만나게 된 거죠. 지금부터 펼쳐지는 건 단순한 힘싸움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뚫으려는 당대 최고의 창, 제갈량과 절대로 뚫릴 수 없다는 최강의 방패, 학소의 숨막히는 두뇌 싸움이죠. 과연 누가 먼저 상대의 허를 찌르게 될까요? 먼저 창이 움직입니다. 제갈량은 수백 개의 구름사다리, 운제를 쫙 깔아서 성벽 사방을 동시에 기어오르는 인해 전술을 펼치죠. 순식간에 성벽이 총나라 병사들로 새까맣게 뒤덮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성벽 위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불화살이 비처럼 쏟아지는 겁니다. 나무로 만든 사다리는 순식간에 거대한 횃불이 되어 타올랐고 병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떨어져 나갔죠. 제갈량의 첫 번째 공격은 이렇게 너무나도 허무하게 막혀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승상님이 여기서 물러설 분이 아니죠. 이번엔 아예 스케일이 다른 공성병기를 꺼내듭니다. 성벽보다 더 높은 공성탑에 강철 갑옷을 두른 충차까지 앞세워서 성문과 성벽을 동시에 박살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 펼쳐집니다. 학소가 이걸 또 막아내요. 성 위에서 집채만한 바위를 굴려서 충차를 종이장처럼 구겨버리고요. 불붙인 돌덩이를 날려서 공성탑을 통째로 화장시켜버립니다. 제갈량의 비장의 카드마저 그냥 무력화된 거죠. 정면 승부가 안 되니까 제갈량이 정말 아무도 상상 못한 방법을 씁니다. 바로 땅굴 작전. 아무도 모르게 성벽 밑으로 굴을 파서 병사들을 성 안으로 직접 침투시키려는 기상천외한 작전을 실행에 옮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학소는 이 수마저 읽고 있었습니다. 제갈량이 열심히 땅굴을 파는 동안 성벽 바로 안쪽에 더 깊은 해자를 파서 함정을 만들어둔 거예요. 마침내 땅굴이 뚫리는 순간 쏟아져 나온 병사들은 흙탕물 속으로 속수무책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제갈량의 세 번째 비책마저 완벽하게 간파당한 겁니다. 결국 제갈량은 이런 탄식을 내뱉고 맙니다. 평생을 전장에서 보낸 그가 이런 완벽한 방패를 만나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의 입에서 나온 건 분노가 아니라 적장에 대한 경외심과 자신의 모든 수가 막혀버린 처절한 좌절감이었습니다. 20알이 넘게 이어진 공방전, 제갈량의 신묘한 계책도 수십만 촉군의 기세도 이 철옹성을 무너뜨릴 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팽팽한 대결을 끝낸 건 창도 방패도 아닌 바로 하늘의 뜻, 운명이었습니다. 철인 같던 명장 학소가 갑자기 위중한 병으로 쓰러지고 만 겁니다. 위대한 지휘관을 잃은 진창성은 허무하게 함락됩니다. 하지만 그 20일이라는 시간은 위나라에게 반격의 기회를 주기에 충분했죠. 위나라 황제는 인간 병기라고 불리는 맹장, 왕상을 급파합니다. 이제 싸움의 무대는 좁은 성벽이 아닌 드넓은 평원으로 옮겨집니다.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제갈량이 아니라 총나라의 노장, 위원입니다. 제갈량은 머리보다 몸이 앞서는 저돌적인 맹장 왕상을 잡기 위해서 또 다른 맹장이 위원에게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덫을 설계하라고 명령하죠. 이 기가 막힌 작전의 흐름을 한번 보시죠. 먼저 위원은 왕상과 몇 번 칼을 섞는 척하다가 갑자기 혼비백산해서 도망칩니다. 승리에 눈이 먼 왕상은 의심도 없이 그 뒤를 맹렬히 뒤쫓죠. 바로 그때 좁은 숲길로 유인된 왕상의 사방에서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도망치던 위원이 매처럼 말을 획 돌려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왕상을 단 한 칼에 베어버립니다. 이 우렁찬 외침이 전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진창성에서 당했던 그 굴욕과 좌절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정말 통쾌한 승리의 순간이었죠. 총나라 군대는 마침내 이 기나긴 전투에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왕상마저 쓰러지자 위의 군대는 전의를 잃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파죽지세로 진격한 촉군은 마침내 기산을 다시 점령하게 되죠. 오랜 전투에 지친 병사들을 위해서 제갈량은 일단 한중으로 돌아가 큰 잔치를 열고 승리를 자축합니다. 네, 이렇게 제갈량은 진창성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이건 더 큰 싸움을 위한 서막에 불과했죠. 위나라에는 여전히 그의 숙명의 라이벌 사마이가 두 눈을 부릅뜨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정비를 마친 제갈량은 과연 어떤 기상천외한 계책으로 다시 한번 사마위와 맞붙게 될까요?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바로 다음 장에서 펼쳐집니다.